안녕하세요. SPK 이종훈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과정들을 많이 거칩니다. 쿠버네티스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렵다, 러닝 커브가 높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도입하기 어려워하는, 꺼려하는 고객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예, 특히 이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부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한번 하시면 이제 변경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나중에 운영하실 때 장애 포인트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죠.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이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부분을 이제 좀 편하고 이제 관리가 성능도 뛰어나고 그리고 관리가 단순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네트워크에서 이제 SRI브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텔 멀터스에서 이제 멀터스라는 이제 CNI 형태로 이제 배포를 하여서 그 GitHub에 가시면 이제 멀터스 CNI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물론 뭐 바로 사용하는 건 쉽지 않겠죠. 이제 많은 모든 오픈 소스가 그렇듯이 각 환경마다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지를 이제 외장 별도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 특히 이제 NVMe를 사용하시면 훨씬 외장 스토리지에 비해서 고성능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오픈 EBS나 로컬 스태틱 프로비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GitHub에 이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받으셔서 이제 실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이제 SRI브와 이제 로컬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디아만티는 이미 이제 3, 4년 전부터 전용 이제 쿠버네티스 하드웨어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별도의 디아만티에서는 별도의 그 NIC 카드와 이제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이 NIC와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이제 FPGA 기반이라서 네트워크 I/O와 디스크 처리 작업이 CPU가 아닌 이제 FPGA 처리하여 CPU의 오프로드가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FPGA 전용 칩이므로 이제 성능도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QoS 즉 이제 미니멈 성능은 이제 iOS와 스로풋을 보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 이제 CNI 이제 CS를 제공하기 때문에 혹시 뭐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문제가 생긴 경우 핑퐁을 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문제 없이 디아먼티 자체에서 이제 자체에서 이슈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SRI브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만약에 SRI브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각각의 컨테이너가 물리 NIC 호스트에 있는 실적 물리 NIC에서 가상화 네트워크를 바로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뭐 IP 테이블을 호스트에서 IP 테이블을 처리해서 파드 간에 이제 나트를 사용하죠. 그래서 포트를 이제 매핑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제 부가적인 이제 오버레이 기능이 필요 없이 직접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장 이제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게, 기존의 파드를 생성하시면 각각의 파드에 바로 접속이 안 됩니다. 중간에 이제 서비스를 거치죠. 흔히 이제 노드 포트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로드 밸런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설정 없이 SRI를 사용하시면 각각의 컨테이너에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데모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VLAN 기반으로 네트워크 IP 대역이 이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디아만트에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VLAN IP 대역별로 이제 IP 대역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블루존 네트워크를 쓰고 싶다, 10점, 100점 네트워크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블루라를 지정하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이제 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0점, 10점, 120점 대역으로 할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야물 파일 기반으로 할당이 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IP 대역을 외부로 하고 싶다, 혹은 블루로 하고 싶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역으로 이제 한번 파드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파드를 생성하기 전에 기존에 이제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파드
파드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드가 이제 다 터미네이팅 되는 중이고요. 이 야물 파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엔진엑스 네트워크 디플로이인데요. 엔진엑스 네트워크 디플로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하는 명령은 이제 어플라이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이걸 적용하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방금 이제 시간이 3초잖아요. 방금 만든 이제 3개의 제가 파드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레플리카를 3으로 설정하는데 3개의 만든 파드가 이렇게 각각 IP가 10.120에 11, 12, 13 이렇게 3개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대역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웹 대역이 10.10.120 대역이잖아요. 이게 웹 120점 대역으로 정상적으로 할당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드에 다이렉트로 어떻게 접속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무런 이제 서비스 설정을 안 했거든요. 서비스 설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PC인데 제 시즌 17212 대역인데 제 PC에서 방금 생성한 이제 엔진엑스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 제 PC에서 이렇게 컨테이너로 엔진엑스로 접속해 보면 이렇게 11, 12, 13번 엔진엑스 웹서비에서 정상 접속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각의 파드로 아무런 서비스 설정 없이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죠. 마치 이제 베어메탈 서버가 하나 있는 것처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번 베어메탈 서버, 12번 베어메탈 서버, 13번 베어메탈 서버 이렇게 정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SRI브를 사용하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성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 DB 사례인데요, 고객 사례인데 물론 NVM을 사용해서 이제 좀 더 뛰어나지만 저희가 이제 DB 애플리케이션의 트랜잭션 속도가 대부분 이제 1ms 이하에서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600 마이크로세컨드, 500, 800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완료가 됐죠. 이거는 기존에 있는 다른 이제 VM의 환경에 대비해서 24배 이상 빠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해당 이제 이 고객이 이제 저희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한 이유기도 한데요. 이렇게 막 한 배, 두 배가 아닌 막 20배 이상 이제 빨라지는 것을 검증이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구성하셨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비용을 들여서 EMC나 넷업 등의 이제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NFS나 셰프나 이런 걸 사용하실 건데요. 특히 최근에는 셰프를 많이 사용했죠. 근데 셰프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이제 별도의 이제 기술 숙련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약 14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40가지나 되는 이제 많은 파라미터를 구협의 환경에 맞게 예를 들어서 노드가 5대다, 10대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정말 디폴트 성능에 대해서 거의 사용하지 못할 만큼의 성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이렇게 셰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별도의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NFS를 개발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NFS 하면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직관적이고, 근데 NFS는 자신들 잘 아시다시피 성능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NFS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DB를 NFS 사용한다. 웹은 가능하겠죠. 근데 DB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DB를 NFS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NFS나 셰프나 그런 이제 보다는 이제 로컬에 있는 NVMe 디스크를 사용하는 공고들이고, 디아몬드에서는 로컬에 있는 NVMe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컬의 NVMe 디스크를 사용해서 이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동일하게 이런 이제 야물 파일을 통해서 관리를 되고 있습니다. 야물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스토리지 클래스에서는 이제 파일 시스템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미러 카운트라고 해서 각각의 볼륨이
이제 다른 노드에 똑같이 미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러 카운트를 2개로 둘 수도 있고요. 3개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두면 이제 2개의 노드 간에 서로 볼륨 미러가 되고요. 3개를 하면 3개의 노드 간의 볼륨입니다. 물론 하나를 하면 볼륨 미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개 혹은 3개로 통해서 미러를 설정함으로써 특정 노드가 장애가 나도 다른 노드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CSI 이제 드라이브를 제공해서 프로비저너 이름에 CSI 이름을 지정하면 정상적으로 볼륨 할당이 가능합니다. 이제 해당 만든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로 이제 PVC 연구 볼륨을 이제 만들면 이름을 제가 이제 퍼플 아지 PVC라고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이제 하이2M으로 생성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이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보여드린 파이들은 아무런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와 이제 PVC인데요. 제가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기존 걸 한번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이2M이라는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가 삭제가 됐고요.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하이2M이라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생성이 돼서 5초 방금 생성한 하이2M이라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설정한 대로 XFX 그리고 미러 카운트는 2개로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VC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제가 퍼플아지 PVC라고 했는데요. 퍼플아지 PVC가 이제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describe라는 명령을 사용하죠. describe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describe 명령을 사용해서 하이2M 10기가 용량으로 이제 리드라이트 온스 액세스 모드의 리드라이트 온스 형태로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스토리지 프로비전은 말씀드린 이제 CSI가 디아몬트에 제공하는 CS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해당 PVC를 파드에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파드에 할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성한 이름에 PVC 이름을 적어줘야 되고요. 지정을 해야 되고요. 보시면 이제 퍼플아지 PVC라는 이름으로 지정했고요. 그 퍼플아지 PVC라는 이름이 파드 안에서 데이터라는 마운트 포인트로 할당이 되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드가 생성되면 데이터라는 마운트 포인트로 지정이 되겠죠.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볼륨을 할당하기 때문에 한번 5초, 10초 정도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10초 정도 후에 정상적인 파드가 생성이 됐고요. 파드에 접속해서 배시를 실행해서 볼륨이 정상적으로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데이터라는 이름의 마운트 포인트를 지정했잖아요. 데이터라는 마운트 포인트에 NVMe 1번이라는 이름으로 디스크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2번 노드에 있는 1번 NVMe 1번이라는 이름의 디스크가 이 파드에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간단히 이제 데이트 명령을 이게 파드.out으로 이제 찍게 했는데 데이트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파드에는 찍혀졌고요. 터치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명령어가 파드 다음에 실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자체 CSI를 제공해서 파드의 볼륨이 할당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노드 간 미러링 기능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노드 하나가 이제 장애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른 노드로 정상적으로 노드가 페일오버가 되는지 기존에 있던 볼륨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미러가 되고 있는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예, 2번 노드가 현재 사용 중인데요. 2번 노드를 드레인을 하여 넘겨보겠습니다.
로컬에 있는 디스크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옵션을 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드레인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이제 이번에 있는 노드가 터미네이팅 되고 있고 다른 노드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펜딩 상태인데요. 펜딩 상태인 이유는 이제 볼륨이 아직 다 정상적으로 이제 나와주지 않아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실제 역시 이제 디스크라이브 확인해 보시면 파드 볼륨이 아직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파드죠. 2번 노드에 있는 파드가 아직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파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기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드디어 정상 종료가 돼서 이제 다른 이제 1번 노드에서 이제 파드가 실행 중입니다. 한 60초 정도 걸렸네요. 한 60초, 한 1분 정도면 이제 이쪽 파드에서 다른 쪽 파드로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쉘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노드에서도 이제 데이터는 이제 마운트 포인트로 동일하게 이제 마운트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1번 노드에서는 이제 지난처럼 NVMe 1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9번째 디스크를 이제 할당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생성하였던 AA, CCC 디렉토리가 파일이 그대로 이제 똑같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파드를 또 확인해 보면 역시 동일하게 기존에 있던 이제 데이터 명령을 찍었던 것들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노드를 죽였을 때 다른 노드로 정상적으로 이제 이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QS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파드를 여러 개 생성했을 경우 이제 각각의 파드별로 스토리지 IOPS와 밴드위스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빨간색 부분의 파드를 보시면 파드에서는 이제 스토리지 IOPS가 20K 정도, 25K 이상 보장이 되고 있고 밴드위스도 한 500M 이상 항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파드가 아무리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도 이쪽 파드에서는 이제 QS 보장에서 IOPS와 밴드위스는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QS 미러링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환경에서 필요한 스냅샷 기능과 스냅샷을 통한 백업 기능 그리고 스냅샷을 통해서 이제 원격지로 DR할 수 있는 레플리케이션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하여도 이렇게 추가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제 스냅샷 등 이제 스냅샷 레플리케이션 등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같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sRI를 사용하시고 로컬에 있는 NVMe 디스크를 사용하시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능을 많이 필요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 대표적으로 엘라스틱이라든지 스플렁크 이런 것들이 성능 향상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배 향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막 이제 보시다시피 막 20배 이상씩 빠른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니면 그냥 쿠버네티스는 사용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빠른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도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고려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로 데모를 그냥 굉장히 빨리 넘어가서 좀 아쉬운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데모를 천천히 한번 보면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대표 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줌 세션을 통해서든 데모를 통해서라도 이제 저희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